여기에 한국은 후진국이라 말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손녀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와 유튜브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정하고 싶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내용은 교토에 살고 있는 22살 일본인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교토에 사는 리무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첫 해외여행으로 한국 서울에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첫 여행지로 서울을 고른 이유는 가깝고 안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10대, 20대에게 매우 가고 싶은 동경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5가족인데 할아버지를 제외한 4명은 한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거의 매일 보고 계세요. 일본 사람들도 이제는 공중파 방송보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OTT 서비스로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전부 한국 드라마입니다. 일본 드라마는 랭킹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 드라마도 예전에는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었었지만 요즘은 만화 원작 드라마의 완성도가 낮아서 원작 팬들에게 혹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력이 부족한 배우들이 대부분이고 소재도 진부해서 저는 일본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일본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소재 자체도 너무 참신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억지로 눈물을 자아내지 않아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 처음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을 때는 중년 여성들만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나 우영우 같은 드라마는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재미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자매들만큼 한국 문화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 요리를 즐겨 드십니다. 일본 사람치고는 특이하게 매운 요리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김치찌개를 거의 매일 드시는 것 같아요. 매콤한 한국 요리에 소주 같은 한국의 술을 곁들이면 정말 최고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보통 일본 요리를 먹을 때도 반찬으로 김치는 절대 빠뜨리지 않으세요. 김치도 보통 슈퍼에서 파는 일본의 김치는 너무 달다며 꼭 코리안타운에서 사오십니다. 제 여동생인 칸나는 고등학생인데 K-팝의 엄청난 팬입니다. 칸나는 한국의 인기 여자 가수인 아이유를 동경하며 언젠가 자신도 가수로 데뷔하고 싶다고 꿈꾸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영상을 보며 흉내 내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컬 학원에서 레슨을 받으며 제법 그럴싸하게 노래를 선보이곤 합니다. 일본의 초중고생들 사이에서는 칸나가 하는 것처럼 노래나 댄스를 배우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훌라 댄스나 치어리딩 교실이 인기였는데 이제는 다들 힙합 댄스나 K-팝 댄스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원이나 광장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서 연습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오디션 방송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와이스를 프로듀스한 한국인 프로듀서가 심사위원으로 나와 이 오디션을 통해 제2의 트와이스를 선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데뷔하게 되는 아이돌 그룹은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데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일본의 10대, 20대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었기에 방송의 주목도는 엄청났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평범한 여자아이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무엇보다 프로듀서가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다정하게 격려하기도 하면서 멋진 명언들을 쏟아내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니쥬라는 그룹도 데뷔곡이 오리콘 차트 1위를 하며 성공적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시청한 열렬한 팬인 동생은 니쥬처럼 언젠가 한국을 대표하는 트와이스와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류의 팬으로 한국의 보이 그룹인 BTS를 좋아합니다. BTS의 영상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보고 팬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들은 멋있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탁월한 가창력과 격렬한 댄스를 소화해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철저한 연습과 준비를 해왔다고 들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일본의 아이돌들은 춤과 노래 실력이 아니라 외모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K-팝 아이돌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더불어 그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뿐 아니라 일본어도 소화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들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미리 언어 공부까지 실천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노래 실력을 갈고 닦는 데에도 부족한 시간을 내어 외국어를 익힌다는 것은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번 BTS 멤버 중 한 명과 통화할 수 있는 팬미팅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에 열심히 내용을 작성하고 웹번역기를 사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문장이 자연스럽고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다니는 댄스 스쿨의 한국인 어머니가 있는 친구를 통해 번역을 확인하고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막 없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공부도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또래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느낍니다. 한국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한국어를 공부할 흥미가 없는 젊은이들도 일본어로 이야기할 때 사랑해, 맛있다 같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인이라면 일본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뛰어넘는다는 뉴스도 들리고 일상생활도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여유롭게 보입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모습을 보고 그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친구와 함께 도쿄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도쿄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코리안타운이 있는 시노쿠보였습니다. 시노쿠보역에 도착한 우리는 엄청난 인파에 놀랐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여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류 팬인 일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 시노쿠보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시노쿠보에는 한국 화장품을 파는 가게나 음식점이 줄지어 있었고 모든 가게가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들뜨고 있어서 뭐부터 구경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먼저 한국마트에서 매운 인스턴트 라면과 과자를 알차게 골랐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음식을 집에서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일반 슈퍼에서도 쉽게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노쿠보의 마트에는 일반 슈퍼에서 볼 수 없는 물건도 꽤 있었기 때문에 구경만 해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떡을 구입해서 숙소에서 먹어봤는데 일본의 떡에 비해 쫄깃함이 덜하지만 입에 달라붙지 않으면서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는 식감이 좋았고 은은한 달콤함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친구는 유자차나 콤부차 같은 차 종류를 다양하게 구입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높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소문이 퍼지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잔뜩 쇼핑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기쁠 것이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쇼핑한 물건이 너무 많아서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코인 로커에 보관해두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점심으로는 한국 음식점에서 쭈꾸미 철판볶음을 먹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빔밥이나 불고기와 같은 한국 요리가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또 다른 한국 요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식이 아닌 한국식 중화 요리와 쭈꾸미 볶음이 대표적입니다. 시노쿠보에는 한국 TV에서 종종 등장하는 백종원 씨의 체인점인 홍콩 반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들의 영상에서 짜장면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와서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SNS에서 시노쿠보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 올렸고 저희는 거기서 짜장면과 쭈꾸미 볶음을 보고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처음에 홍콩 반점에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앞에 가보니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우리는 줄이 너무 길어서 짜장면을 포기하고 두 번째 후보였던 쭈꾸미 볶음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빨갛게 양념된 쭈꾸미가 야채와 함께 철판 위에 올려졌습니다. 여기에 밥과 함께 한국 음식점의 멋진 서비스인 반찬도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반찬을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의 한상 차림은 정말 호화롭고 푸짐해 보입니다. 한국식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몽글몽글 부드러운 계란찜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쭈꾸미 볶음을 먹다가 너무 매울 때 계란찜을 한 입 먹으면 매운 것도 좀 중화되고 참 잘 어울리는 메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너무 매운데도 불구하고 쭈꾸미를 먹고 나서 밥까지 볶아서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식후에는 디저트가 빠질 수 없습니다. 시노쿠보에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멋지고 메뉴도 독특한 한국의 카페들이 많이 생겼으며 가게 밖에는 긴 줄이 서 있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저희는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풍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일본 카페인데도 한국처럼 인테리어를 꾸미고 한국의 메뉴를 따라 만들어 파는 한국풍 카페도 많이 생겼습니다. 시노쿠보는 한국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오리지널 한국 카페인 것이 꼭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SNS에 너무 의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라 뒤처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차례가 드디어 왔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일본 카페와는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통일한 인테리어가 예쁜 디저트를 더 돋보이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쇼케이스에 진열된 알록달록한 디저트들이 보는 것만으로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배경 음악도 카페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고른 것 같았습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품격이 높은 장소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절로 자세를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료와 함께 크로플과 꽈배기를 주문했습니다. 크로플은 크로아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넣어서 구운 디저트인데 버터의 향긋한 냄새가 확 퍼지며 끝부분이 바삭바삭 과자처럼 맛있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크루아상의 겹겹이 쌓인 부드러운 빵 부분이 남아있어서 정말 크루아상과 와플의 맛있는 부분만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잘 융합시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꽈배기는 한국의 도넛인데 사이드 도넛 카페에서는 도넛 위에 컬러풀한 색상의 초콜릿, 크림과 각종 토핑을 얹어주었는데 사진을 찍으니 너무 예뻤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자마자 귀엽고 부러워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줄을 서느라 힘들긴 했지만 시노쿠보의 카페에 들어온 것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코리안타운에 온 것만으로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데 진짜로 한국에 가게 되면 얼마나 흥분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여름방학에 서울에 놀러가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한국에 관심이 없으신 할아버지는 저희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십니다. 칸나가 아이돌이 되어서 한국에서 데뷔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한국 같은 후진국에 왜 가려고 하냐고 비판하십니다. 한국인들은 못 살아서 일본에 돈을 벌러 오는데 불법 체류자도 많고 큰 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도 막 버리며 도덕도 형편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하고 요즘은 한국 회사의 월급이 일본보다 더 높다고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은 극히 일부 부자들의 이야기를 확대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했더니 너희 아빠가 학생일 때 한국은 가난한 동네 애들이 수학여행 다녀오는 곳이었다고 혀를 차시며 TV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즐겨보시는 TV 방송에서는 해외에서는 일본을 이렇게나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일본에 대한 칭찬 일색인 내용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눈과 귀를 닫으시고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일본은 굉장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일본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불경기였고 월급은 오르지 않으며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껴가며 절약해서 적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갔었다고 하던데 제 주변에는 한 번도 일본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희 학과의 친구들 대다수가 여건조차 없어 여러 나라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계적인 공학 연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의 황금기를 그리워하며 향수에 젖게 되는 기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본이 다시 한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젊은 세대가 현실을 직시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가려고 생각했던 한국 여행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저는 꼭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배우고 와야겠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제가 조금 더 성장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확실히 옛날에 일본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국이라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짧은 기간에 정말 눈부실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한 단계 위가 되어 일본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통해 깨달은 일본의 여대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리무 씨가 즐거운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